CCTV에 남은 건 그 손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20년간 혼자 살아온 동물병원 원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누구와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조차 믿지 못했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임신 10주 차였던 것입니다. 더욱 이상한 건 함께 지내던 구조동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개들이 특정한 아침에만 이상하게 조용해졌고 고양이는 특정 냄새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과연 이 동물병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동물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48세이고 대구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딸이 대학원생이 되어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랑동물의원은 1층이 진료실이고 2층이 제 거주 공간입니다. 항상 치료가 필요한 유기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현재 다리 수술을 받은 믹스견 철수, 실명한 페르시안 고양이 서리, 그리고 최근에 구조한 말라뮤트 누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제게는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몇 주 전부터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에 시달렸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 냄새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을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축하한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물들과만 지내며 오직 일에만 전념해왔거든요. 의사에게 재검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혈액 검사까지 받았는데도 임신 10주 차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집으로 돌아와서 동물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발견한 점들이었습니다. 평소 아침마다 활기차게 저를 맞이하던 철수가 가끔 특정한 날에만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리는 후각이 예민한 편인데 최근 들어 특정한 향수나 로션 냄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던 아이가 갑자기 털을 곤두세우며 숨어버리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누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을 경계하는 성격이지만 최근 들어 저 혼자 있을 때면 문 앞에서 경계 자세를 취하며 밖을 감시하듯 바라보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동물들의 이상한 행동 변화와 저희 임신 사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기억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더니 담당 형사가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박민호 형사가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 형사는 40대 초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병원에 새로운 고객이 있었는지, 평소와 다른 일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약 8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던 고객이 한 분 있었습니다. 김태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던 그 남자는 애완동물 용품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고 여러 마리의 동물을 키운다며 정기 검진을 받으러 왔었습니다. 김태윤은 주로 저녁 늦은 시간에 왔습니다. 병원 운영 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죠. 응급 상황이라며 연락을 하면 저는 마음이 약해서 항상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는 매번 동물들에게 줄 간식을 가져왔고 저에게도 따뜻한 차나 커피를 사다 주곤 했습니다. 박 형사가 김태윤의 신상 정보를 조회해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제공한 주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주소였고 전화번호도 선불폰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태윤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정체는 이성민이라는 인물로 과거 동물학대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죄를 저질러왔던 것입니다. 박 형사는 즉시 병원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지난 8개월간의 영상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성민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큰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는 동물 간식과 제가 마실 음료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그가 간식을 동물들에게 주는 장면과 저에게 음료를 건네는 장면이 여러 번 포착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즉시 냉장고에 남아있던 동물 간식들과 제가 평소 마시던 차 종류들을 수거해 갔습니다. 성분 분석을 통해 약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상대로 동물 간식에서 강력한 수면 유도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제 혈액에서도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약물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민은 먼저 동물들을 잠재우기 위해 수면제가 든 간식을 줬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깊은 잠에 빠져 경고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저에게는 기억상실 약물이 든 음료를 주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개월 동안 신뢰했던 그 사람이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성민의 실제 거주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시외곽 단독주택에서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더욱 끔찍한 진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집에는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모습, 동물들과 함께 있는 모습까지 수개월간 스토킹하며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또한 제 일상 패턴을 기록한 노트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가 직접 촬영한 비디오 파일들이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수면제 등 간식을 주는 장면, 저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범행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듯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도 모두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성민은 결국 체포되었고 DNA 검사 결과 뱃속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특히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여러 명 더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되었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민은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에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8개월간 모르고 지냈던 일들을 알게 되니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특히 믿고 있던 동물들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끔찍한 상황에서 생겨났지만 이제는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들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서리도 더 이상 특정 냄새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눈이는 여전히 경계심이 있지만 저를 더욱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 모든 시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자 배가 제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도 이 모든 상황을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대학원 과제로 바쁜 수진이를 병원으로 불러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수진이도 경찰 조사 결과와 재판 기록을 보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수진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견뎌낸 저를 대견해 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동생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으자고 다짐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박 형사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물들의 행동 변화가 범죄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의사로서 동물 행동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후각과 청각을 통해 인간이 놓치는 많은 정보를 파악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철수, 서리, 눈이의 행동 변화를 분석해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성민이 병원에 올 때마다 동물들이 보인 미세한 신호들을 기록으로 남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향후 비슷한 사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출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 2층에 있는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기 시작했는데 동물들도 변화를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서리는 제 배 근처에서 자주 웅크리고 있었고 철수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눈이는 아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보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병원에 오면 더욱 경계심을 드러냈고 저 혼자 있을 때는 항상 곁에서 지키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보호 본능 덕분에 더욱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범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이 이런 범죄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이나 펜션 같은 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범인들은 동물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접근하는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막달에 접어들면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지만 병원 운영은 계속했습니다. 수진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와서 도움을 주었고 동물들도 더욱 세심하게 저를 돌봤습니다. 진료 중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철수가 먼저 알아차리고 수진이를 불러오곤 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어 수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동물들은 제가 없는 동안 서로를 의지하며 집을 지켰습니다. 출산 과정은 순조로웠고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소망이로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수진이는 동생이 생긴 것을 무척 기뻐했고 동물들도 새 가족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니 동물들이 소망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철수는 소망이가 울 때마다 저를 부르러 왔고 서리는 아기 침대 근처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는 외부인이 오면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며 소망이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육아와 병원 운영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과 동물들의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망이가 울 때 동물들이 보이는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아기의 감정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연구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소망이가 태어난 후 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동물들이 영유아를 보호하려는 본능적 행동 패턴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소망이는 동물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면 웃음을 보였고 서리의 부드러운 털을 만지려 했습니다. 눈이는 소망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곤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끔찍한 사건으로 시작된 임신이었지만 소망이는 제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동물들과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망이가 돌을 맞을 무렵 저는 동물 행동 분석 전문가로서 정식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결과가 학계에서도 인정받아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끔찍한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전문 분야를 개척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전국 경찰서에서 동물 행동 분석을 활용한 수사 기법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소망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동물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보였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철수, 서리, 눈이를 따라다니며 놀았습니다. 동물들도 소망이를 진짜 가족처럼 보살폈습니다.
특히 눈이는 소망이가 위험한 곳에 가려 하면 앞을 막아서며 보호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저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생이 생긴 후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물 행동 분석 연구소를 별도로 설립하여 범죄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는 이제 3살이 되어 말도 제법 잘하고 동물들과의 교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려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랑으로 잘 키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철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움직임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설이는 소망이와 함께 낮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고 눈이는 변함없이 든든한 경비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저는 진실을 찾을 수도 이겨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저희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의 직감과 행동 변화를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기법이 새로운 학문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더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저라면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서 세상을 원망하며 숨어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 본능 덕분에 저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민한 감각과 진실한 반응이 범인을 찾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고, 지금도 제 연구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망이와 수진이 그리고 소중한 동물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끔찍한 범죄의 결과로 임신하게 된 아이를 키우기로 한 제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